전주 최씨 문화유산, 비지정 문화재, 문간공 최철이 배향된 승방소원. 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전북 김제시 흥사동 승방마을에 있는 그 승방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방서원은 1856년 철종 7년에 동래정시 가문에서 서원을 개설했는데 한 10여 년 만에 그 서원 철폐령이 내려가지고 철폐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근래에 다시 이제 그 복원해서 세웠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그 맞배 지붕으로 사당이 있고, 그다음에 강당이 한 채 있고, 근데 이게 다 현대 지은 거라 가지고 그 문화재로서 거론하기는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이 서원에는 대우궁공파 3세 문강공 최철이란 분이 배양이 됐었어요. 문강공은 대호궁공의 둘째 아들인데, 그 대호궁공파의 대부분이 문강공 후손이기 때문에 대호궁공파에서 매우 중요한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발행된 족보에 의하면 시조 문성공 최하의 차남 대호군공 최용각은 사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전서공 최용, 문간공 최철, 그리고 최경과 최수다. 최경과 최수는 후손이 전해오지 않는다. 딸은 장필인, 그리고 최원지와 각각 혼인하였다. 최원지는 화순 최씨로 후손이 경상도 금산, 지금의 김천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전주 최씨 대호군 공파인 것으로 오해하였으나 고증을 통해 바로잡은 기록이 강희보 변호고증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대호군공 장남 전사공은 참판공 최반을 낳고 참판공은 삼남 2녀를 낳았으니 장남은 간무공 최맹량이고 차남은 참의공 최숙랑이며 막내 아들은 최계량이다. 딸은 임정, 그리고 전삼이와 각각 혼인하였다. 간무공과 최계량은 후손이 전해오지 않고 오직 참의공 후손만 전해오고 있는데 차량공 숙량파다. 문간공은 사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원예랑공 최광재고 차남은 부장공 최광혜며 삼남은 소윤공 최계로고 막내 아들은 역승공 최희도다. 딸은 정가종과 혼인하였다. 부장공과 역승공 후손은 전해오지 않는다. 문간공, 장남 원예랑공은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사직공 최중수고 딸은 전주박씨, 박진과 혼인하였다. 박진은 박종수의 아들로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호 한벽당의 주인 월당공 최담의 손위 처남으로서 이미 제작된 영상을 통하여 몇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사직공은 5남 2녀를 낳았는데 장남 춘방공 최두고 후손이 춘방공 드구파다. 차남 최균우는 후손이 전해오지 않고 삼남 사정공 최윤우 후손이 사정공 윤우파다. 사남 학생공 최치우 후손이 학생공 치우파다. 막내 아들 최웅우는 후손이 전해오지 않는다. 딸은 이희손, 그리고 장계선과 각각 혼인하였다. 문간공, 삼남 소윤공은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이 호군공 최자진이다. 소윤공과 호군공 제단이 전북 완주군 소양면 죽전리 분토동
주덕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딸은 김효산과 혼인하였다. 호군공은 오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 교도공 최인한 후손이 교도공 인한파고 차남 생원공 최의한 후손이 생원공 의한파며 삼남 부사과공 최의한 후손이 사과공 일한파고 사남 사직공 최지한 후손이 사직공 지한파며 막내 아들 혈령공 최신한 후손이 정은공 신한파다. 딸은 유사석과 혼인하였다. 이와 같이 문간공 후손은 매우 번성하여 장남 오내랑공 후손에서 3개 소파가 전해오고 있으며 삼남 소윤공 후손에서 5개 소파가 전해오고 있어서 대호군 공파 9개 소파 중에서 철안공 숭냥파를 제외한 모든 대호군 공파 후손이 문간공 후손이기 때문에 문간공을 대호군 공파의 실질적인 비조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승방서원에는 동래정씨 대호군 공파, 김제 입향조, 양헌 정인을 주벽으로 문간 최철, 풍천 청수홍, 복제 청권, 둔화, 정임, 벽성 방문을 배헌하고 있다. 정인은 경상도 초계에서 태어나 전북 김제에서 살고 있는 김제조씨, 대호군 조기의 딸과 혼인하여 김제에서 동래정씨 입향조가 되었다. 최철은 정수홍의 외할아버지이다. 정고는 조선 초기 상병관 대사성을 지냈으며 참의공 유사에 수록된 제공천시 병서의 저자이다. 정임과 박문은 명성이 높지 않아 인물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승방서원의 그 주벽으로 배향된 정인은 그 동래정씨인데, 동래정씨의 김제 입향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부인이 김제 사람이라 가지고 이제 처가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제로 입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려에서 대호군 배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제에 살고 있는 동래정씨를 대호군 공파 이렇게 부르죠. 이제 우리도 대호군 공파고 그 동래정씨도 대호군 공파인데 뭐 우연일치라고 봐야겠죠. 정인은 그 군인으로서 대호군이었지만은 음악에 아주 조예가 깊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에서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 승방서원에 배향된 정수홍, 그리고 그 정곤, 이 정곤 이분은 그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호 함벽당의 주인인 그 월당공을 찬양한 찬양시의 서문, 그 제공찬시 병서를 지은 분이에요. 정곤 이분이. 그리고 이제 또 1589년 선조 22년에 그 전라도 지역을 휩쓸었던 기축옥사라는 사건이 있죠. 그 기축옥사의 주인공 정여립, 이 정여립도 그 정인의 8대손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의 후손의 인물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000명의 피해자를 낳은 조선 최대의 영모 사건. 그 중심에는 정여립이 있다. 그는 철저한 신분 사회에서 시대를 앞서 나간 생각으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다. 천하에 어찌 일정한 주인이 따로 있겠는가? 모두가 하나 되기를 꿈꾼 그의 사상은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이자 새로운 세상을 향한 물결이었다. 당시에 있었던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만민평등의 능력주의 사회를 추구하던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워진 이름 정열이. 그는 한반도 최초의 공화주의자이자 시대를 뛰어넘은 사상가입니다. 승방서원은 설립한 지 한 10여 년 만에 서원 철폐령이 내려가지고 철폐돼 버렸죠. 몇 년 안 됐다가 철폐됐는데 다시 근세에 복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동래 정씨, 전주 최씨, 그리고 박문이라는 사람이 배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래 정씨, 전주 최씨, 박씨 이 세 성씨가 배향이 됐으니까 타성인을 배향해야 된다는 조건을 다 갖추었고, 그 다음에 강당도 구비를 하고 있고 하니까 서원으로서 요건은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간공이 동래 정씨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문간공이 정수홍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문간공이 정인의 사위죠, 사위. 그 가문의 사위예요. 혈연적인 인연이 있죠. 박문도 뭔가 혈연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마 동래 정씨의 사위이거나 유손일 가능성이 있죠.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조선 화녀성남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김제편에 박문이 유일로 나왔어요. 유일이라는 것은 배설을 안 하고 숨어 사는 선비를 말하는 겁니다. 승방서원 묘정비에 적혀 있기를 양헌공이 공민왕 때에 강릉 교주 도지의사 대호군으로 왜구를 물리쳐 불에 타고 물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였고, 또 북쪽의 여진적을 무찔러 임금을 보호하고 사직을 붙도샀고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공을 뒤세상에 남기셨으며, 최문감공은 이 태조가 3번씩이나 불렀어도 응하지 않은 높은 처리가 있었으며, 풍천, 복제, 형제부는 높은 뜻과 저리를 지켜 위로는 훌륭히 임금을 보필하고 아래로는 후학을 교육하였으며, 둔화공은 행실을 닦고 덕을 숨겨 세상에 물들지 않아 고든 저리를 지켰으며, 벽성공은 학문에 힘써 성인의 도를 높이고 이단을 물리쳤다. 이 묘정비는 세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한글하고 한문을 섞어서 국한문 혼용으로 적혀 있는데, 배양 대신 6분의 업적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각각의 이름이 누구고 뭐 벼슬 어떤 벼슬을 했고 이런 거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간공이 승방서원에 배향된 이유를 말하자면 명분을 적어 놓은 걸 보면은, 조선이 건국이 되고 나서 태조 이성계가 문간공을 3번이나 벼슬에 나오라고 불렀으나 문간공 고려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고려에 충성했다. 즉 고려의 충신임으로 승방선에 배양했다. 이렇게 이제 명분을 적어 놓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문간공의 묘소와 대오궁공 묘소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그때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고려가 망할 무렵에 벼슬에 있다가 태조가 3번 부른 사람이 대오궁공이 아니고 문간공이에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